안녕하세요. 이곳의 사연들을 읽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박수도 치며 늘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수에 살고 있고 나이는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젊어질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싶은 요즘이랍니다. 행복할 거라는 제 인생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남편의 잦은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아이 양육권 문제에서는 깔끔했기 때문에 그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아이를 혼자 10년이나 키웠고 그 아이가 13살이 되던 무렵 제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웠던 아빠는 저에게 정말 괜찮은 남자라며 소개를 시켜주었답니다. 사실 딸아이를 키우면서 무조건 딸만 보고 살아야겠다는 저에게 아빠의 재혼 얘기는 조금 뜻밖이었기도 하더라고요. 사별하고 혼자 된 지 꽤 됐는데 직업도 그렇고 성격도 얼마나 자상한지 내가 내 딸 한번 만나보라고 했어. 우리 음식점에 점심시간마다 오는 손님인데 그 앞에 회사 과장인가 뭐 하는 것 같더라고. 한번 만나볼래? 그쪽은 좋은 것 같던데 몇 년을 내가 봐서 보증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애도 이제 커가는데 너도 혼자 있으면 그렇잖냐. 아빠는 무슨 그런 소리를 했어. 난 그냥 우리 여주 보고 살 거라니까. 괜찮아요. 나 재혼 생각 없으니까 접어둬.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40이면 창창한데 이렇게 혼자 늙어가겠다는 거야? 미우나 고우나 남편이 있어야 해. 있으면 뭐해? 나 이렇게 된 거 보고도 그래? 아빠도 혼자 잘만 살았잖아. 나도 여주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어. 내가 안 괜찮아. 하나밖에 없는 딸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거 보라는 거냐? 내가 사는 이유가 너인데 잘 사는 거 보여야지.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아빠는 정말 괜찮은 남자라며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아빠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지만 정말이지 괜찮은 남자더라고요. 사별을 한 것이 슬픈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정말 마음이 따스한 남자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 딸아이를 한번 소개해줬는데 꼭 딸이 있었던 것처럼 딸아이랑 잘 지내더라고요.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듯 자식이 저렇게 좋아하니까 마음을 더 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남편에게 빠져들었어요. 친구들이 아빠가 있는 게 너무 부러웠는데, 나도 이제 어디 가서 아저씨를 아빠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 우리 딸? 엄마는 우리 여주가 좋다고 하면 다 좋아. 엄마한테는 여주가 1순위니까. 아저씨가 너무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또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나한테도 느껴지잖아.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좋아한다니까 엄마가 잘해볼게. 여주야, 고마워. 그리고 항상 미안해.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이혼 후 단 한 번도 면접을 하지 않은 친아빠였기 때문에 딸아이의 아빠라는 빈자리는 정말이지 컸던 것 같았어요. 딸아이의 말에 오히려 전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짧은 연애 후 재혼을 하였답니다. 재혼을 하고 저에게 아이가 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누구보다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첫 번째 결혼 때 있었던 시어머니보다 훨씬 더 상냥하신 분이었거든요. 할머니도 너무 잘해줘. 나한테 원래 있던 할머니 같아서 너무 좋아. 요즘 들어서 가족이 많아져서 그런지 행복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은데? 우리도 할머니랑 아빠한테 더 잘하자. 그래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제 또까지 좋은걸? 할머니도 나한테 맨날 우리 손녀딸 이렇게 불러. 저를 누구보다도 예뻐해 주셨고, 제 아이를 본인의 친손녀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첫 결혼에서 느껴본 적 없던 터라 정말이지 이런 게 가족의 행복이구나 느끼며 재혼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처음 들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무엇보다 친정아빠가 저의 행복을 정말 많이도 빌어주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것 같아 좋았어요. 내가 며느리도 생기고 소녀까지 생기다니 일석이조구나. 우리 석균이가 재혼을 하는 게 내 소원이었는데. 어머님도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석균 씨 걱정은 넣어두세요. 그리고 친손녀도 아닌데 저희 여주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본인 핏줄이 아니니까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머님은 저와 여주까지 다 감싸주신 분이세요. 아니야. 여주는 보자마자 나한테 딱 손녀 같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너도 날 편하게 엄마처럼 대해라. 친정엄마도 없이 컸으니 얼마나 외롭게 컸겠어. 아무리 친정아빠가 잘해준들 엄마 빈자리가 오죽하겠니? 날 의지하고 나한테 기대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사실 남편은 그래도 아이가 없으니 어머님이 부담스러우면 어쩌나 싶었어요. 뭐가 부담이야. 이 나이에 이런 큰 손녀도 얻었으니 너무 좋은 거지. 그런 걱정은 넣어두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 난 우리 석균이가 행복해지면 돼. 석균이도 그렇고 나도 아픔이 있잖니. 한편으론 네가 이렇게 치유해 준 것 같아서 기뻐. 정말 좋으신 분 아래 좋은 남자가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행복한 길만 펼쳐질 것 같았지만 늘 시어머니 눈은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하였고 가끔 남편이랑 저 몰래 자리를 비우는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말도 없이 밤늦게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의 외도가 트라우마가 됐던 터라 이렇게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온 것이 화가 났어요.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됐을 때 불안하고 혹시 하는 생각과 함께 별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무슨 일 있는지 연락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렇고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생각 못하고. 미안해. 좀 갈 데가 있었어. 당신이 이해해줘. 어머니도 오늘은 좀 쉬고 싶으실 거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알겠지? 뭐? 그냥 이해하라고 하면 다야? 어머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사고가 났나? 아님 무슨 일인가? 이렇게 기다린 제가? 내가 미안해. 나 때문에 늦은 거니까 네가 이해해줘라. 석균이는 아무 잘못 없어.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일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오해 말고 기분 풀어. 내가 석균이 보고 어디 좀 가자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어쨌든 저한테 말 못할 이야기라고 하니 섭섭하고 그러네요. 다 때가 되면 알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미안하니까 그만해 주라. 엄마도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그렇게 그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 다정한 남편과 착한 시어머니 덕분에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 역시 넘어가지기로 하였죠. 그렇게 그 일을 잊어버리려 했고 남편의 전 와이프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전 이혼을 했고 남편은 사별인지라 저 역시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김서방이 너한테 잘하는 만큼 너도 잘해야 하는 거야. 네가 챙겨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전 와이프 길 같은 것도 잘 챙겨주면 좋지. 아무래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잊히기 쉽겠니? 그게 사람 도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당연하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남편이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나 역시 그분 아니었으면 남편을 못 만났을 거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김서방도 좋아할 거고 너네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아마 너한테 많이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억지로 와이프를 잊으라고 할 순 없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날 남편에게 와이프의 기회를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했고 저에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와 딸에게 잘해주는 남편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유, 고맙다. 네가 큰 마음 썼어 정말.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쩜 이렇게 자비롭니? 내가 잊지 않으마. 아니에요. 석균 씨 그래도 와이프였기도 하고 지금은 제가 석균 씨랑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할 도리죠. 아니야.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 너무 고마워. 이 마음 잊지 않을 거야. 나도 여주한테 더욱 잘할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어머님이랑도 특별한 고부 사이였던 것 같고 당신이랑도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너무 고마워. 솔직히 그냥 조용히 애비랑 애도만 할까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챙겨준다고 하니 내가 눈물이 다 난다. 그렇게 기일을 기리는데 시어머니가 참 많이도 우시더라고요. 생전 사이좋은 고부였구나 싶었고 지금도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그때는 얼마나 잘해주셨을까 싶었던 것이 보고 있는 저까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남편의 전 와이프는 인상이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처음으로 전 와이프에 대해 이것저것 듣게 되었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도 엄마가 없이 자랐던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당장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했을 때 그 슬픔이 엄청 크다는 걸 알았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법이 없어도 살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하필이면 교통사고에 뇌출혈로 먼저 가버린 거지. 자기 너무 힘들었겠다. 이혼했던 나도 힘들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볼 수 없다면 무슨 느낌일까 싶어.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당신한테 충실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오늘은 기일이니까 이것저것 참 많이도 생각난다.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내가 마음이 좀 그렇네. 당신한테 괜히 미안하고. 아니야. 당연히 가족인데 슬퍼하시지.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거 물어보기 좀 그랬거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괜찮아졌지만 그때 어머니랑 나랑 충격은 컸지. 그래도 지금 행복하니까 된 거야. 정말 착했다는 전 와이프의 이야기가 참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까지 저 역시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지라 그 마음이 어떨지 와닿으면서 남편을 토닥여 주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이 살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방을 얻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계실 시어머니였기에 마음이 안 좋아 분가를 말렸지만 시어머님은 오히려 혼자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말리기란 역부족이었고 남편에게 설득해보라고 해도 절대 넘어오시지 않았죠. 어딜 가신다고 그러세요. 전 어머님이랑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저보고 친정엄마가 돼주신다고. 에이, 그래도
둘이 여주랑 사는 게 맞는 거지. 어디 시어머니가 요새 같이 살아. 나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원래 자식이랑 부모는 떨어져 살아야 하는 법이야. 그동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석균이랑 나랑 같이 살았지만 이제 한 가족이 생겼으니 내가 나가야지. 진짜 마음 쓰지 말어라. 난 이게 편해서 그래. 그리고 언젠가 따로 살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석균 씨랑 어머님한테 큰 소리 내서 그러신 거죠? 죄송해요. 제가 그때 생각이 짧았어요. 저 역시 트라우마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됐던지라 조금 이성을 잃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전 진짜 어머님이랑 사는 게 좋으니까 제발 어디 가지 마시고 저희랑 사세요. 여주도 할머니가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니야. 진짜 마음은 고맙게 받은마. 잘해준 것도 없는 시엄마인데 이렇게 잘 따라주어서 고마워. 그래도 이건 내 소원이야. 여주도 그렇고 저도 정말 좋은데 어머님이 저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제 간곡한 부탁에도 기어이 방을 얻어 나가셨고 저희가 잘 찾아뵌다고 약속을 하였어요. 막상 어머님이 있다가 안 계시니 허전하면서 그립더라고요. 저 역시 엄마가 없이 큰지라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 몇 달 사이에 정이 들었던 거죠. 막상 집에서 나가시니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연락도 잘 안 되는 어머님이었기에 괜시레 걱정이 되는 날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겠거니 안일하게만 생각을 하였고 눈에서 멀어지니 자연스레 저 역시 어머님이 없는 집이 익숙해졌어요. 어머님 나가시니까 너무 허전하다.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다시 오시라고 할까? 솔직히 어머님이랑 너무 좋았는데. 엄마 안 오실 거야.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살자. 엄마도 그게 마음 편하실 거고. 우리가 종종 찾아뵈면 되지. 이래서 아들들은 틀렸다니까. 어머님이 우리 생각해서 나가주신 거지. 으이그, 나중에 내가 잘 말해봐야겠어. 아니야, 그러지 마.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내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 당신은 너무 그렇게 챙길 필요 없어. 같이 살고 싶은 저와는 달리 남편은 그렇게 보이진 않았고 그저 무뚝뚝한 아들이겠거니 싶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지났고 남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밤만 되면 집을 나서더라고요. 가끔 운동하러 나가거나 동네 친구들을 만나 한잔하겠거니 싶었지만 매번 밤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사실 저로서는 또다시 이해가 가지 않는 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연락이 안 되던 일까지 생각이 났고 결국 남편에게 대판 따지기 시작했답니다. 저 역시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정말 화가 났고 그때는 의구심이 제 마음을 집어삼켜 버렸죠. 당신 또 얘기 안 하지?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니? 내가 당신 와이프긴 한 거야? 난 껍데기랑 사는 것 같아. 정작 내가 알아야 할 것에는 침묵이고 그저 시덥지 않은 좋은 얘기만 해주려는 당신 때문에 내가 남편이 있는 건지 그냥 아는 사람이랑 사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어떤 게 당신 본 모습인지 진짜 모르겠다고. 뭐야?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모든 걸 다 말하진 못하지만 그냥 때가 되면 다 얘기할 테니 그만해주면 안 될까? 뭘 그만해. 아니 나 무조건 못 참아. 당신 그 비밀스러운 구석 나한테 오픈하던지 헤어지던지 둘 중 하나만 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왜 이혼했는지. 그런 나한테 이런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어?
진짜 너무한다. 뭐가 뭔지 몰라도 솔직해져. 제발 기다려줘. 내가 말 못할 사연이 있다니까. 언젠간 말할 건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래. 조금만 시간을 줘라. 이제라도 남편의 모든 면을 알고 싶었던지라 전 이혼이란 초강수를 두었고 남편은 적잖이 당황한 듯 싶어 보였어요. 그리고 한참 생각에 빠지더니 본인에게 며칠의 시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학원이 끝나고 늦은 밤 귀가한 딸아이의 귓속말에 전 남편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늘 남편에 대해 생각하면 초조한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들들 볶았다고나 할까요? 엄마, 새아빠가 밤마다 할머니 만나요. 알고 있었어요? 그럴 거면 할머니는 왜 나가서 사는 거야? 어차피 코앞이지만. 뭐? 학원 갔다 오다가 본 거니? 매일 그랬어? 왜 지금에서야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진작 말을 좀 해주지. 거의 할머니 만나던데? 늘 할머니네 집으로 들어갔어. 내가 뒤에서 몇 번이나 불렀는데 못 듣고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네인 거 있지? 할머니네 집에 불이 켜 있어서 베란다로 비친 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전달의 충격적인 말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답니다. 늘 의구심이 정말 많았던 남편이었기에 이번 기회에 모든 걸 다 밝혀내겠다고 생각한 저는 시어머니가 노인정에 간 사이 시어머니의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 CCTV를 설치해 두었고 그곳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헐레벌떡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정말 심각했던 날이었거든요. 아빠의 중매로 마흔에 재혼했더니 13살 딸이 내게 계속 기속말을 하였고 딸이 충격적인 말에 설치한 CCTV를 보니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비밀들이 펼쳐지고 말았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당장 시어머니 댁에 뛰쳐간 것이었고요. 제가 시어머니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았고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이러려고 혼자 계시겠다고 한 건가요? 당신이 뭐라고 말 좀 해봐.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우울증이 세게 오신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요?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제인이야.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 정신으로는 그냥 나 좀 다들대 버려 두란 말이야. 어머니마저 이러면 전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 약속했던 거 잊으셨어요? 둘이 의지하고 살기로 했잖아요. 다들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왜 그러시는지 말씀을 해줘야 알죠. 제가 CCTV로 본 모습은 시어머니가 세상을 등지려고 한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남편은 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집으로 뛰어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보자 남편의 그동안 비밀스러운 모습들과 시어머니의 슬픈 눈이 이해가 단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닌 전처의 어머니였더라고요. 전하의 고아로 살았던 남편은 전처를 만나 어머니까지 생겨 도란도란 살아갔었는데 그 와이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지자 둘이 모자처럼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적극 추천으로 남편은 재혼까지 하였는데 시어머니는 살면 살수록 딸 생각에 도저히 이 세상을 살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딸 곁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늘 불안하고 못 믿어서 저녁마다 시어머니의 집에 들렀던 것이었고, 그날 늦게 들어온 이유는 시어머니와 함께 전처의 납골당에 가서 하염없이 울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서 저 역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 슬픈 모습으로 어떻게... 당신은 너무한다. 왜 숨겼어? 내가 이해 못할까봐? 그래도 전초에 어머니랑 살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싫어할 줄 알았지. 또 어머님을 내 어머님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전하의 고아인 나를 아들로서 생각해 주셨거든. 그래서 당연히 나도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어머니의 슬픔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아서 사실 재혼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당신이 너무 좋았어. 미안하다. 이게 뭔지. 아니다. 네가 재혼해서 이런 거 아니야. 그저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다니. 예, 미안하다. 우리 석균이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용서해. 네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테니.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인 게 변함없는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울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렸어요. 하도 밤마다 남편이 집을 나가길래 뭐 하나 했거든요. 저 역시 전 남편 외도 트라우마로 좀 힘듦을 경험했던 터라.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보 미안해. 그리고 어머님 죄송해요. 내가 이런 걸로 당신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같이 착한 사람한테 이해해 줄 수 있어? 아니야. 당신 아픔 이해해. 내가 더 미안하지. 솔직히 말도 못하고. 사실대로 말하기가 두려웠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기도 했고, 또 어머니도 자꾸 본인이 이제 사라져준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더욱더 말하기가 그랬던 거야. 미안해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나만 없었으면 깔끔해졌을 건데 내가 석균이 앞길도 그리고 너도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죄인이야. 그런 말 마시라니까요. 저 한 번도 어머님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아마 사실대로 말씀하셨어도 이해했을 거예요. 제가 마음을 터고 어머님께 다가가자 어머님은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속마음을 다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의 전처는 교통사고 뇌출혈로 내사 상태였고 몸의 일부를 기증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런 결정도 너무 힘든 결정이었지만 딸이 살아생전에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보람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고 날짜가 어떻게... 그리고 저도 그때 그 병원에서 이식수술을 받았거든요. 당신한테도 얘기했지? 그게 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고. 아마 이식수술 받지 못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정말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을 수가 있지? 신기하다. 그때 심장을 받은 사람이 너였구나? 어머님이 그 결정 내리시기까지 정말 힘들어 하셨어.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결정 쉽게 내릴 수 없잖아. 근데 정말 이런 우연이 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게 운명인가 싶기도 해. 한참을 듣고 보니 제 사고 날짜와 비슷한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제 이야기를 짜맞춰 보니 저도 큰 사고로 심장 이식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제 심장 이식을 해준 기증자가 남편의 전 와이프였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그럼 우리 딸아이의 심장을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우리 딸이 정말 보람된 일을 했구나. 사람을 살렸어. 그럼요. 전 그분 아니었으면 이렇게 예쁜 딸도 그리고 친정 아버지도 두고 아마 먼저 갔을 거예요. 어머님 따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걸요. 따님이 이어준 저희의 인연인가 봐요. 어머님 그만 슬퍼라고 절 보내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이 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널 보내준 거야. 이 못난 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을 등지려 했으니.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여보, 고마워. 그리고 진짜 어머님한테도 고맙네요. 거 봐요. 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래야지. 미안하다. 내가 너희한테 큰 심려를 끼쳤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나쁜 생각만 하고. 정말 모자란 엄마야. 그날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해가 밝고 가족들이랑 남편의 전초에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제가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준 저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시어머니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저를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고 딸에게 꼭 행복을 찾을 거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고마워요. 남편도 그리고 어머님도 저한테 이런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살아가 볼게요. 귀한 목숨 주셨으니 평생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어머님 걱정은 마세요. 제가 친딸처럼 옆에서 살피고 아껴드릴 거예요. 고맙다. 이거사, 너 없다고 이렇게 딸까지 만들어주고 엄마 정말 벅차.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갈게. 지희야, 너무 고맙다. 네 이름을 얼마 만에 불러보는지. 장모님, 아니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겠다는 마음 변함없어. 그러니까 마음 편히 쉬어. 이렇게 좋은 짝도 만났고 너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히 눈 감아. 우리 어머니 끝까지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모실 거니까. 어떤 고마운 말을 해도 부족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도 심장 이식을 받고 기회를 얻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저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눈앞에 있다고 하니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계기도 되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 감사한 마음이 점차 적응이 되어 익숙해진 채로 살아갔던 날들이었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고 했지만 다시 살아났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목숨이 누군가에겐 간절했던 목숨이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마음 깊숙이 절실히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엄마 없이 컸고 엄마가 정말 그리웠는데 이렇게 엄마를 내려주셨나 봐요. 제가 진짜 딸처럼 어머님 마음에 뭐든 다 들 순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친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잘 모실게요. 저희에겐 어머님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저에게도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어머님은 절대적인 존재인 거죠. 고마워 다들 이렇게 말해줘서. 내가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겨버렸네. 나도 앞으로는 허튼 생각 절대 안 하고 힘내서 살게. 나중에 딸을 만나더라도
떳떳하게 말이야. 그리고 내 딸, 아들, 앞으로 엄마가 정말 잘할 테니 걱정도 오렴. 어머니 웃는 모습을 모처럼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동안 진작 어머님의 얘기를 알았다면 어머님이 그런 슬픈 생각을 조금이라도 덜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저희 가족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요. 우리 정말 잘 살아봐요, 어머님. 그래,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완전한 가정으로 살아보자.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내가 더 너희한테 잘할 거야. 저희는 그렇게 남편의 전처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날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에 대하여 모든 것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답니다. 제 인생에서 없을 것 같았던 행복이었는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남편을 만나고 지금까지 10년. 물론 남편이랑 투닥투닥거려서 속상한 점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저의 든든한 아군이자 지원군이셨어요.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이런 마음일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죠. 아유, 진짜 석균 씨 저럴 때마다 답답하다니깐요. 제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좀 해주세요. 속상해서 원. 그래, 내가 혼내주마. 우리 딸 힘들게 하면 사이고 아들이고 다 혼나야지. 남자들이 원래가 철이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도 여주한테 잘하고 어머님 그리고 저희 아빠한테 정말 잘하니까 제가 참아야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오늘은 그이가 좋아하는 잡채나 해야겠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 간 잘 못 보는 거 아시죠? 알겠어. 내가 도와주마. 그래도 석균이가 장가 한번 잘 갔다. 이렇게 너그러운 와이프를 얻기가 어디 쉽니? 어머님 눈에만 그런 거죠. 오늘 저녁 드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게예요. 여주가 할머니 드린다고 뭘 만들었대요.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도 되셨다가 시어머니도 되셨다가 저의 곁에서 큰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거 보면 전 참 복이 많다고 느껴진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또 친정엄마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딸도 행복해하고 저 역시 정말 행복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요. 남편도 딸도 그리고 어머님, 또 제 친정 아빠까지 모두가 지금의 소중함을 잃지 말고 서로에게 더욱더 잘하자고 늘 당부하며 살아간답니다.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년은 더 살려면 서로에게 더 잘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죽음의 고비에서 도움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은 남들을 위해 살아가 보려고 해요. 받은 만큼 되갚고 싶거든요. 얼마 전엔 병원에서 기증서약서를 작성하고 왔어요. 저 역시 나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제 기증 이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목숨 하나를 살리는지 뼈저리게 제가 느껴봤으니까 말이에요. 제 인생이지만 정말 운명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인생 같습니다. 제 욕심만 채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야 자유를 찾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도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결혼을 결심하고 제 인생을 맡겼는데 결국 남이 되어버린 좋지 않은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1년간 함께 있고 그 긴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과 마음 맞춰 사는 것도 버거운데 시댁 식구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다 보니 하루하루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런 삶들이 지쳐버려 더는 좋은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서로 가진 것도 없이 시작해도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둘이 벌어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자리도 잡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삶은 결국 이혼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혼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온전치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고민하셨지만 남편도 잘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시모도 인지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식을 올릴 수는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도 서로 사랑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그건 오롯이 제 생각이었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이 되자 시모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라고 강제 결정을 하셨어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신경 쓰게 할 거냐면서 출산 이후 몸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 끝에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시모에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댁 집안은 가족이 있지만 저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 만에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워낙 가난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엄마도 그런 삶이 많이 힘들었는지 항상 아빠에게 불만을 털어놨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오던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를 버리고 떠나셨을 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도 처분이 된 상태였고 봉투에 500만 원 넣어두시곤 짧은 말 한마디 적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엄마는 원래 없는 존재였던 것처럼 살라며 저와 함께한 기억들 전부를 잊어버리겠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 순간 버림받았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가 저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열심히 앞만 보며 살아왔던 거고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시댁 식구들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한테 버려진 거에 비하면 버틸만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도 점점 병이 들었었나 봐요. 출산 이후 시댁에서 몸조리 받을 때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1년의 시댁 생활을 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무기력해진 제 자신을 보고 있을 때면 한계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얘, 너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는 거야? 고기가 다 타고 있잖아. 음식 하다 말고 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반항하는 거니? 아유, 이리 나와봐라. 하기 싫으면 말을 하던지. 비싼 소고기 전부 다 태워 먹었잖니. 뭐 하나 시켜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가정부였던 너희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너를 버리고 떠났겠어? 나 같아도 너를 버렸겠다. 어떻게 된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잔소리 듣는 거 지겹지도 않아?
갑자기 왜 가정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사람이 가정부였던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이런 식으로 트집 잡으려고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본 거였어요? 네가 하는 짓을 봐봐라. 비싼 소고기는 다 태워먹고 좋게 해주고 싶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좋은 말이 나가겠니? 너 왜 애 등원 보내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야? 애 등원 보내고 바로 집안 청소하고 아침상 준비하라고 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어? 요즘 아주 막 나가려고 작정을 한 거지? 내가 지금 화가 치밀었는데도 최대한 참고 있는 중인 거 알면서 왜 나를 계속 건드려?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쫓기면 갈 데도 없는 게 어디서 지금 누나를 부라리면서 혜미를 노려봐? 너는 내 집에서 평생 군말하지 않고 가정부 역할이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 피가 어디 가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제가 뭘 어쨌길래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저도 좀 쉬고 싶어서 아침에 정신없이 아이 등원 보내고 숨 좀 돌릴 겸 커피 한 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제 입에 커피 한 잔 들어가는 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그냥 나가서 사는 게 낫겠어요. 저도 더는 참기가 힘들어요. 어머님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우울증까지 왔다고요. 저를 계속 막대한다면 그 사람과도 그만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 집안에 제 편도 없고 저를 위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한번 버림받은 존재니까요. 이 집안에서도 버림받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던 거예요. 노력하면 어머님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작은 희망 하나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역시 사람은 안 변하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이곳에 더는 있을 필요도 없겠어요. 애 하원하면 데리고 나갈게요. 애를 데려가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라줄 것 같니?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상황을 악화시켜서 어쩌겠다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너 정말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오냐?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나갈 거면 애는 두고 너만 짐 싸서 나가. 에휴, 저러니 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무상으로 먹고 살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배가 불렀지. 며느리가 아주 배가 불렀어. 당신은 저런 말을 하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당장 내쫓아 버려. 고생 한번 해봐야 여기서 살았던 게 행복한 줄 알지? 그렇잖아도 내쫓으려 했어.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여기서 아무것도 들고 갈 생각 말고 맨몸으로 나가거라. 들어올 때도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너는 어미라는 게 너만 고생하면 되지. 자식까지 버림받게 만들 거니? 내 손주는 절대 못 주니까 너만 나가라. 시모는 제가 고생 좀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면서 내쫓으려 하길래 제 아이는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현관문 앞에 있는 빗자루를 들더니 저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어요. 이성을 잃은 시모의 행동에 맨몸으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하원하는 제 아이를 시부가 먼저 데리고 가버려 한참 동안 시댁 앞에서 아이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걱정에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집 앞에 서 있다가 퇴근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잘하는 짓이다. 네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을 키워서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얼굴 평생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 나도 이런 삶이 이젠 지친다. 언제까지 뒤에서 이런 관계를 지켜봐야 되는 거야?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어차피 오래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애는 우리가 키울게. 가뜩이나 없는 형편인데
땡전 한 푼 없는 당신이 애를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살려고? 당장 집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 나랑 이혼하고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룸 하나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밖에 못 받을걸? 우리 집안 빚 갚는데 돈 다 나가고 모아둔 재산도 없는데 당신한테 줄 위자료가 어디 있겠어?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거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위자료 포함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쓸데없이 애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 찾아가. 나도 이참에 우리 집안에 헌신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새로 들이든지 해야 되겠다. 당신보단 차라리 외국인 여자가 낫겠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할 거 아니야? 애 앞날까지 망치지 말고 망가질 거면 당신 혼자 망가져. 너는 내 입장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여태껏 왜 버티며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냥 갈라서 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는 가진 거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너는 분가할 생각도 전혀 없었던 거지? 말로만 분가하겠다고만 했지. 아예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 당신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맨날 알겠다고만 하지. 결국 달라지는 거 있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애는 내가 데려가. 이 집에서 살다간 네 집안 식구들처럼 정신이 이상해져 버릴 거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끝내고 싶으니까 당장 내 아이 데리고 나와. 네가 원하는 여자 데리고 살면 되잖아. 이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돈이 아깝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얘가 아주 동네 창피하게 어디서 소리를 빽빽 질러? 너 정말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그냥 숙이고 들어오면 끝인 건데 왜 일을 계속 키우는 건데? 당신들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하다고. 나는 당신들 집안에 평생 헌신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행복해지고 싶었고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기가 따가울 정도로 안 좋은 말들을 듣는 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리 비켜.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땐 그냥 여기서 다 죽는 거야.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이는 내가 데려가. 내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어른들의 싸움에 울고 있는 제 아이를 데리고 지긋지긋했던 시댁에서 나와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지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갈 데가 없다는 현실에 저를 버리고 간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자 제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둘이서 살 수 있는 작은 원룸 하나 구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란듯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남편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고 11년간 가정부 취급하던 시댁 식구들의 모진 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지막 기회라며 깊게 생각하라고 결정하라면서 제가 확고하게 움직이니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청산하고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 받아서 제 아이와 함께 원룸 생활부터 시작했어요. 맨날 시댁에서 아이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며 사는 것보다 조용하게 사는 게 아이한테도 심적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봤고 어렵지 않게 취업이 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이를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집 주소를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아이와 만날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왔길래 안 좋은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면서 늦은 시간에 왜 찾아왔냐고 기분 나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나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 사람이 계속 당신 집 주소를 알려달라잖아.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길래 같이 온 것뿐이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나도 들어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아직 우리 부부관계 아이가 있는 한 유효한 거 알지? 딱 봐도 돈 좀 있어 보이는 분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법인 대표 김승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따님 성함이 이윤정 씨 맞으시죠? 어머니 조남이 황영애 씨 되시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이 봉투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돌아가신 모친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일단 먼저 읽어보시고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윤정아, 엄마다. 네가 유언장을 건네받았을 땐 이미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만 항상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 몸이 온전했을 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구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한테 편지만 남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다 보니 너한테 모실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해 나도 많이 후회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지 되돌아보니 결국 돈 때문이었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이 그때 당시 너무 컸기에 당장 놓칠 수 있을지 모를 많은 재산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와의 관계를 끊어냈었던 거다. 마지막까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까지 보고 눈물을 훔치면서 앞만 보며 뛰어갔어. 그리고 나는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 병들어 가고 있는 한 사람과 한국을 떠났었다. 많은 걸 설명할 순 없지만 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야. 너희 아빠와 결혼 생활하면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너희 아빠가 암으로 떠난 뒤 3년간 그 사람과 만나오면서 재혼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너한테 차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커질까봐 그랬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했었지만 가정을 꾸리는 건 원하지 않았어. 자유로운 생활을 선택했던 거야. 그래서 3년간 설득을 했지만 끝내 해외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더구나.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땐 엄마도 많이 당황스러웠었지. 그 사람 또한 너희 아빠와 마찬가지로 암이었는데 검사 결과 길어야 몇 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못한다는 말에 해외여행을 선택했었어. 엄마는 그 사람을 보내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너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면 분명 그 사람에게 떠나지 못했을 거야.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니?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몇 년간 나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생활했고 그 사람이 떠난 뒤에 너를 만나려 했었어. 엄마가 재혼한 그분이 암으로 결국 떠나고 엄마는 저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엄마한테도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검사 결과 정말 웃기게도 아빠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픈 몸으로 제 앞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었는지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 바로 항암 치료에 들어갔지만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어갔고 결국 버티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게 된 거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돈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었는데 그 결정이 너무 후회스러웠고 떠나게 될 줄 알았다면 제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미안해서 소식만 받으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의 계획은
돈이 많았던 그 사람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준 뒤 남겨진 재산으로 저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였죠. 엄마는 저를 떠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만 생각했었다는 말을 끝으로 변호사분에게 모든 내용을 전달했다면서 엄마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갈 거라는 말과 미안하고 앞으로 제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가라며 사랑했다는 말로 엄마의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읽어내려간 저는 눈물을 쏟아냈는데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엄마의 편지를 남편이 주워들어 읽더니 제 앞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재산의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변호사분은 이혼한 관계인 상황에서 개인 재산을 알려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고 저와 방에서 따로 대화를 하자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그만 숨어 있고 빨리 나와. 지금 난리 났다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변호사 양반이 찾아올 때부터 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지? 뭔데? 뭔데 그래? 나도 좀 이상스럽다 했었는데 돈과 관련된 문제니? 제가 갑자기 변호사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그 편지 이리 좀 내놔봐라. 얼마인지는 나도 모르지. 개인 재산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데 엄청난가 봐. 이 사람 어머니가 돈 때문에 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럼 그 돈이 얼만큼 컸길래 그런 결정을 단호하게 내리겠어. 돈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다잖아. 그래서 그 돈이 지금 이 사람 앞으로 전부 옮겨질 건가 봐. 우리 재결합 아직 가능한 거지? 당신이랑 내가 그동안 왜 삶이 힘들었어? 없는 형편에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가난에 찌들어 그런 거였잖아. 그런데 그 돈 받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니? 아니 어떻게 너를 버리고 돈을 택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네 애미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빨리 재산부터 전부 받아놓고 다시 얘기하자.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사랑고시를 하려나 보네. 그동안 무상으로 먹여주고 채워준 보람이 이제야 성과를 보는구만. 여보,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겠어. 앞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며느라, 오늘 먹고 싶은 거 말만 해라. 아직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도 파악도 안 됐고 우리 엄마 장례도 못 치러드렸는데 앞으로 잘 살아보자고? 저 지긋지긋한 놈이랑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됐는데 내가 왜 너희 집에 다시 기어들어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 번만 더 발을 들이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줄 알아. 아유 며느라. 그때는 서로 감정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너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었다. 시애미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다 잘 살자고 그런 거지.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들어오면 그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내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이건 정당방위지. 전시댁 식구들은 저와 더 이상 아무 연관도 없는 남인데 저희 엄마가 떠나고 남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시 접근하려 들었어요. 막무가내로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몇 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이미 그 인간들은 돈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막무가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는 그 인간들을 향해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 다시 얘기하자며 더 이상 제 심기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뒤집고 난 이후 변호사와 다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저는 안치실에 안치되어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땐 언제고 차가운 몸으로 돌아온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졌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저를 볼 수 없었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얼굴에는 그늘진 모습이었어요. 자식의 도리로서 엄마의 장례를 정성껏 치러드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엄마의 재산을 제가 힘들이지 않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돈이 없던 시절 가정부 생활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던 때와 다르게 세상을 떠난 엄마의 신분은 돈이 많았던 사모님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이렇게 떠나고 나니 인생이 참 허무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위해 돈만 보고 악착같이 살아왔나 싶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저와 함께 했었으면 저도 이런 삶을 살진 않았을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엄마의 선택이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하고 달랑 편지 한 통에 모든 걸 정리해버린 엄마의 행동이 마음 아프지만 저를 위해 선택했던 결정이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저에게 남겨두신 재산은 총 50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너무 큰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돈을 제가 온전히 받는 것도 죄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엄마는 떠났는데 저와 제 아이만 행복하게 잘 살 자격이 되는 걸까요? 전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재산이 얼마나 남겨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 남편과 다시 재결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만 조금의 감정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좋았다면 제 마음은 바뀔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배 아파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론 속이 후련하기도 합니다. 제 아이와 앞으로 적당한 집 하나 구해서 아무런 방해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일부는 저처럼 가난한 삶이 힘든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드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전부 떨쳐버리고 앞으로의 미래만 생각하려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눈이 내릴 거라던데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40 중반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작년에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거든요.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거부를 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저와 다시 시작하려고 쉬지 않고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 중에 있어요. 컴퓨터의 전원을 끄기 전에 저와 남편이 왜 서로 갈라서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 소통을 좀 해보고 싶네요. 작년에 문제가 생긴 건 다름 아닌 9년간 병수발 들었던 시모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남편과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변해버린 모습으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끔 더 악착같이 모질게 대하고 있었죠. 결국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어머니 병수발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때문에 내가 9년 동안 편하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 아직 서로 젊으니까 뭐든 하면 먹고 살 순 있잖아. 열심히 한번 살아봐. 내가 당신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낸 거잖아. 우리 어머니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던데. 장례만 끝나면 각자 갈 길 가자고.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결혼 생활, 이제야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 서로 맞지 않는데 굳이 같이 붙어 살 필요가 뭐가 있겠소? 이러려고 일부러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결혼 전에는 엄청 따라다니면서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모셔와 나한테 병수발 들게 하고 이제 곧 세상 떠나실 때 됐으니까 나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접근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어? 돈도 없어서 결국 어머님 나한테 맡기더니 지금까지 고생한 나를 버리려고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거야?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속이 후련해?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아주 좋아 죽겠니? 당신이랑 결혼한 지 10년의 시간 동안 9년을 어머님 병수발 들었어.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건강하지 못한 어머님을 볼 때면 세상 떠난 부모님 생각에 지금까지 옆을 지켜드렸던 건데 당신은 그런 나한테 꼭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줘야 해? 나와의 아이도 가지지 않겠다고 짐스러운 상황들을 전부 없애버리기 위해 수술까지 받았던 것도 이해했어. 당신이랑 내가 좋은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던 건데 어떻게 어머님이 세상 떠나실 때가 되니까 나와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내치려 들어? 당신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내 인생 책임져. 당신 인생을 내가 왜 짊어져야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아봤자 득될 거 하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지금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 미련하게 계속 붙잡고 있을 거야? 각자 갈 길 가면 얼마나 속편해. 내가 지금이 오길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었어. 이제야 내 삶을 찾을 수 있게 된 거고 당신도 그만 고생하고 앞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가질 재산 싸움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니까 서로 갈라서는 거 얼마나 깔끔해?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양육비 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집이야 어차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으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면 되잖아. 지금까지 우리 엄마 병수발 드느라 그동안 고생한 거 예정을 생각해서 당신한테 엄마가 살던 집 그거 당신 명의로 옮겨줄게. 거기서 살면 당장의 생활은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 전부 다 팔아치우려 했던 거 나도 조금의 양심은 있어서 주는 거니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 구옥이라 곧 무너질 것처럼 허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은 당신이랑 우리 엄마가 함께했던 추억들이 묻어있는 곳이잖아. 남편은 벌써부터 저와의 관계에 대해 전부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었죠. 그래도 함께해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며칠 남지 않게 되자 본색을 드러낸 남편의 행동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과 인연을 만들었을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삶에 희망이 생겼었고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시모의 수발을 드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거짓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속으로는 하루빨리 저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어 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숨기고 있었죠.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만 쉬며 누워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시모의 삶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고 있자 시모도 눈을 감고 계셨지만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건 저에 대한 고마움을 전부 다 알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9년의 세월 동안 시모 옆에서 병수발 들었을 때 힘들다는 생각보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시모와 대화가 가능했을 때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시모를 볼 때면 저희 부모님 생각에 더 많은 것들을 챙겨드리고 싶었죠. 항상 저에게 부족한 집안에 들어와 고생만 안겨주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저와 여행도 가고 싶어 하셨지만 현실은 병실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으셔서 제가 안 볼 때면 미안함의 눈물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남편만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었다면 저희 가족의 슬픔은 덜했을 텐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주지 못한 모습들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네요. 아직까지 숨이 붙어 계신 거야? 어머니, 언제까지 버티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람 생명 참 질긴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병원비 축 내실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남겨준 것도 하나 없으시면서 지금까지 자식 등골 빨아먹었으면 갈 때라도 서둘러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버티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저 좀 놓아달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와의 지긋지긋했던 인연 끊어내고 싶은 제 마음 왜 이렇게 몰라주시는 거죠? 당신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세상에 미련이 남으셔서 못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병수발만 들어주라고 했지 정까지 주라고 그랬어? 피를 나는 모녀도 아니면서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흘리는 눈물 내가 보기에는 가식 같다고. 당신도 이제 병실에 들어오지 마. 방금 뭐라고 그랬어? 가식? 어머님이 빨리 떠나시면 좋겠다고?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야?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야. 가진 게 없고 부유하지 못했어도 당신이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온 것 같아? 그동안 키워주신 건 왜 생각 못하는데? 당신이 오히려 어머님 등에 달라붙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서 가져갔겠지. 어머님과 그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렇게까지 가난해진 이유도 전부 당신 때문이었잖아. 사업한답시고 집안 재산 전부 다 빼가고 어머님 노후 재산까지 탈탈 털어가 사업하는 족족 망하기만 했었다며. 그런데 해준 게 없다고? 어떻게 당신을 낳아주신 분한테 빨리 세상 떠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당장 병실에서 나가. 어머님이 눈만 감고 계시는 거지 귀는 열려 있으시다고.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야. 당신도 어차피 이제 곧 남남인데 언제까지 여기에 붙어 있을 거야?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이나 좀 세우지 그래. 장례식 때나 부를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 엄마가 끈질기게 생명줄을 잡고 계신 건 다 당신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 병실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 같은데? 내가 연락할 때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서둘러 일 처리가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남편은 숨만 겨우 쉬고 계신 시모 앞에서 온갖 독설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도 낳아주고 그동안 키워준 본인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남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끝까지 나가려 하지 않자 남편은 저를 끌고 병실 밖으로 내쳐버리더니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해선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야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면서 저와 시모가 가까워지는 걸 막아섰어요. 결국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시모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고 그제서야 연락 온 남편은 장례식을 준비하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장을 찾아가자 남편은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모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제 발목을 붙잡아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행동을 제가 보는 앞에서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던 것들이 이제야 정리가 되니 내 속이 다 후련하네. 너는 그래도 행복한 거야. 집안이 잘 사는 편에 속하잖아. 우리 집안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사업도 어느 정도 자금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데 보잘것없는 집안이라 자금이 없다 보니 내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망하게 되더라고. 그럴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난 내 인생이 얼마나 화가 나던지 너희들은 지금의 삶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 혼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거야. 지긋지긋했던 것들 전부 다 정리하고 남은 인생 혼자 즐기는 게 내 꿈이었다고. 너희들 혹시 세컨드 안 필요하냐?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고 데이트는 하고 싶은데 주변에 여자가 없으니 답답해 죽겠지? 남자들은 가끔 일탈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하려 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대가만 지불하면 되는 거야. 나 조만간 저 사람이랑 이혼할 거거든. 사람이 착해서 좋은 말 몇 번 해주면 그냥 넘어와. 너희들 즐기고 싶으면 저 사람이랑 연애해도 된다는 거야. 단 내가 소개해준 거니까 가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어때?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 아니야?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라잖아. 우리 곧 있으면 인생의 절반을 살아간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나이 70 꺾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대로 걸을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때 되면 이런저런 질병도 함께 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즐기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도 가끔 일탈 한번 하고 싶지 않아? 지금의 가정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냐고. 남편이 술이 과했는지 충격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대길래 화장실에서 물 한 바가지 퍼와서 정신 차리라며 냅다 얼굴에 뿌려 버렸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선 안 될 말들이 있는 건데 남편의 인간 이하의 행동은 제 분노를 더 키우고 말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시모의 장례식장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저에게 손까지 올려붙이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흥분한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잠시 나갔어요. 제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였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시모의 영정사진 옆을 지켰습니다. 정신을 덜 차린 남편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을 짓을 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인 만큼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밖에 있던 남편이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혔는지 다시 장례식장을 들어왔지만 이미 저희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버렸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서로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모의 장례가 끝이 난 뒤 남편이 바라는 대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모가 살고 계셨던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허름한 구옥을 저에게 넘겨주면서 시모의 집을 받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온갖 생색은 다 내놓에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시모가 남겨준 허름한 집에서 한동안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지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저는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동안의 제 삶은 시모 곁에서 병수발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거기에다가 혼자만 있게 돼서 그런지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허탈해진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꽤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를 배회하며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저희 집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무리에 있던 남자분께서 재개발 추진 문제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주변 동네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지만 옆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저희 집 주변에도 재개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며 나라 정책을 통해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구옥들을 매입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거라는 걸 남편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재개발 지역이 될 것 같다고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그 소식을 남편도 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명의를 넘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 집은 당연히 내 거지. 명의 이전했다고 무조건 당신 소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평생 이 집에서 몸담고 생활하신 곳인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당신한테 넘겨줬었겠어? 지금도 집값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폭등했다고 하던데 얼마나 올랐는지 당신은 제대로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줬다가 다시 뺏겠다는 거야? 내가 왜 줘야 하는 거지?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된 상태인데 당신이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라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 나랑 이혼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혼자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오다가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니까 다시 뺏어가고 싶은 거야? 당신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니? 내가 그동안 어머님 병수발 들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내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당신은 자식의 도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염치로 이 집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건데? 저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당신이 어떤 성격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있는 건데?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머님 병수발 들어줄 여자를 찾고 있었던 거겠지. 이 집은 내가 평생 가지고 있을 거고 당신한테는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녕하세요.
대충 듣기는 했었는데 정말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네요. 아니면 귀가 어두우신 건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그쪽이 아니라 이 사람 거였다는 거 몰라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차피 뺏기게 될 거라고요.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원래 명의로 다시 돌려놓고 조용히 사라지시죠. 그쪽이 뭘 한다고 내 앞에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법적으로 대응하면 뺏기게 된다고? 그건 해봐야 아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누가 이기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나는 끝까지 싸울 거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너희들한테 넘어가게 놔두지는 않을 거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고. 영주 씨가 보고 있어서 내가 좋게 설명한 건데 이 사람 안 되겠네. 내가 꼭 무력을 써야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은 시모가 사용했던 집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전부 집어들어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제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경찰의 도움이었고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도착한 경찰은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는 말에 온몸이 떨려오는데도 침착하게 설명을 해 나갔어요. 경찰은 일단 명의가 저에게 넘어갔고 집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저에게 되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려면 남편이 법적으로 소송해야 된다면서 그전까지는 집에 대한 권리가 저에게 있다며 제 편을 들어 주었어요. 만약 경찰이 옆에 없었다면 남편은 더 크게 난리를 쳤을 테고 결국 저는 내쫓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옆에 든든한 경찰이 있어주자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옆에 있던 여자를 데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근처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겠다며 남편에게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게 계획을 했지만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아 골치를 썩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법적 공방이 오고 간 뒤에 판사의 결론은 제가 그동안 시모의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주며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제기했으며 위자료를 대신해 금전적인 가치가 없었던 9억을 준 뒤 이혼을 했는데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명의가 이전된 집을 다시 돌려받으려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사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 법정에서 남편의 손을 올려주었다면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아무런 계획 없이 사용을 했을 테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모든 돈들을 전부 다 탕진하고 말았겠죠.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과가 좋게 끝난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와서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다른 방법을 계획했는지 저와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함께한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다시 합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소?
우리가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 뭐하러 재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나랑 합친 다음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해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받아줄 건데? 당신이 우리 엄마 병수발 들어준 거에 대해 내가 평생 보답하며 살아갈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우리가 불행했던 적만 있었어? 좋았던 적도 많았었다고. 좋게 생각해주면 안 돼? 남편이 생각한 방법은 재결합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남편은 또다시 얼굴을 붉혔지만 자기가 분노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다시 돌아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반복적으로 찾아온 남편과 계속되는 마찰을 없애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적금 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피해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사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살던 집 주변에서는 벌써 많은 분들이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어요. 저 또한 남들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고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늦은 저녁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여달라며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길래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안 본 사이에 남편의 안색은 상당히 어두워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게도 간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걸 알고 함께 지내던 여자가 남편의 재산과 집까지 팔고 잠적한 상태라며 무릎까지 꿇더군요. 술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결국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얻게 된 결과였고 몸이 아프게 되자 제가 생각이 났는지 도움을 요청하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조금의 감정조차 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죠.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흐느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던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로 2번 다시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또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엔 없네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인연을 그만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가 저에게 남겨주신 8억이란 값진 재산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를 버린 남편은 남은 시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